전화해. 그 농촌 엄마한테. 시골에서 오게 해. 내 청소부로 삼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안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눌렀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전화할게요. 모두들 숨이 멎은 듯 충격을 받았다. 그 농촌 여인이 정말로 왔을 때 말이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나는 소박한 드레스에 레이스 칼라를 매만지며 긴장을 숨기려 애썼다. 오늘은 남편 이건과 함께 그의 어머니 마가리타 여사의 저녁 초대를 받았다. 이 방문은 언제나 안내의 시련과 같았다. 권위적이고 사치를 즐기는 마가리타 여사는 처음부터 안나를 탐탁지 않아 했다. 시골 출신의 평범한 처녀가 유망한 변호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거는 그녀의 긴장을 알아채고 손을 살며시 잡았다. 걱정하지 마.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안나는 이건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늘 부드럽고 소극적이었다. 그들은 마가리타 여사의 넓은 아파트로 들어섰다. 값비싼 가구들, 금빛 액자에 담긴 그림들, 반짝이는 샹들리에. 모든 것이 이 집 주인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이런 화려함은 안나를 항상 불편하게 만들었다. 시골의 검소한 집에서 자란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마가리타 여사는 거실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안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냉담한 눈빛을 보였다. 그래,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손님을 환영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건 내 아내한테 식사 예절은 가르쳤니? 이거는 난처하게 안나를 보았다. 엄마, 왜 또 그러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지만 마가리타 여사는 딱 잘라 말했다. 난 그저 모든 게 단정하길 바랄 뿐이야. 지난번엔 소스를 흘려 식탁볼을 더럽혔잖니.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안나를 보고 비웃듯 말했다. 안나야, 좋은 예절을 좀 배우는 게 어떻겠니? 안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시어머니의 비아냥을 애써 흘려보내려 했지만 매번 더 힘들어졌다. 이건과 잘 지내고 싶었다. 그의 가족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다. 그러나 마가리타 여사는 매번 안나의 마음을 핥히고 짓밟았다. 식탁에는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반짝이는 은식기, 고급 자기 그릇, 세련된 요리들. 그곳에서는 맛뿐 아니라 겉모습까지 중시되는 듯 보였다. 안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순간 마가리타 여사는 안나를 보며 독살스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안나야. 너희 시골은 잘 있니? 여전히 소나 기르고 있겠구나. 이거는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가 낮게 말했다. 뭐가 어때서? 난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마가리타 여사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런 시골에서 대체 뭘 하며 사니? 재미도 없고 단조롭겠네. 문화도 없고 오락도 없고. 안나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꼭 쥐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자신의 고향의 아름다움, 그곳 사람들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고 또 참았다. 거기,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친절한 건 좋지. 마가리타 여사는 코웃음 쳤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 머리도 있어야 하고 교육도 있어야 하고 적당한 지위도 있어야 해. 마가리타 여사는 순간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나야, 내 청소부가 병이 나서 못 온다네.
너처럼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한 아가씨라면 괜찮을 것 같아.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 청소부로 삼을 테니. 순간 식탁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거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믿기 힘들었다. 안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건 더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전화할게요. 침착하게 말했다. 이거는 놀란 눈으로 안나를 바라보았다. 울고 뛰쳐나갈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담담히 받아넘겼다. 마가리타 여사도 예상치 못했다. 화를 내고 울어야 할 안나가 오히려 미소를 짓다니.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 끝났다. 안나는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분노와 수치심이 마음을 휘감았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건과 안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말이 없었다. 이거는 무력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도를 넘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돌아온 안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울렸다. 전화해. 너희 농촌 엄마한테 청소부로 오라 해. 그녀는 무너져 내린 듯한 기분이었다. 이거는 방안을 서성거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안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안나. 그리고 엄마도. 넌 알잖아, 엄마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안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인지. 오만하고 잔인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그녀가 사랑한 이건 그도 어머니에게 맞서지 못했다. 그 순간 안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런 가정에서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방인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이건을 바라보았다.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난 너무 지쳤어. 그 여자의 경멸이 너무 지겨워. 이거는 그녀를 껴안았다. 안나, 난 널 사랑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꼭 큰 엄마와 얘기할 거야. 안나는 그의 말이 공허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거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마가리타 여사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늘 상처받는 희생자였다. 안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일어섰다. 혼자 있고 싶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발코니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멀리서 보면 별빛처럼 예쁘지만 그녀는 그 빛이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다. 멀고 외로운 닿을 수 없는 빛. 그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전화를 걸었을 때 따뜻하게 속삭여주던 말. 누구에게도 너를 깎아내리게 하지 마라, 내 딸. 넌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안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엄마, 나야. 안녕, 딸아. 무슨 일 있니? 니나 여사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다정하고 침착했다. 안나는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또 그랬어. 오늘 저녁 그 여자가. 니나 여사는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조언도 하지 않고 그냥 딸이 쌓인 슬픔을 쏟아내도록 기다려주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딸아, 너무 걱정하지 마. 드디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갈게. 안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온다고?
어디로? 왜? 마가리타 여사 댁으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아니야. 그 집에 오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아. 날 믿어. 니나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엄마, 난 이해가 안 돼. 왜 굳이? 곧 알게 될 거야, 딸아. 그냥 믿어줘. 내일 갈게. 알겠어, 엄마. 안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놓였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오자 이거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였다. 뭐래? 그가 물었다. 내일 오신대. 안나가 말했다. 어디로? 당신네 집으로. 이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모르겠어. 안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냥 나를 믿으래. 이거는 찌푸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는 니나 여사를 얌전하고 소박한 시골 안악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 엄마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난 우리가 엄마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해. 이건 너무 어색할 거야. 안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겁나? 내 엄마가 화낼까 봐. 이거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말 하지 마. 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안나는 단호히 말했다. 난 더는 참을 수 없어. 우리 엄마가 나를 대신해 맞서 주실 거야. 다음 날 아침 마가리타 여사의 아파트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 저녁의 여파로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가리타 여사는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로 아침 커피를 마셨지만 눈길엔 묘한 기대감이 어렸다. 곧 초라한 농촌 여인이 청소부가 되려고 찾아올 거라는 기대였다. 마가리타 여사는 의기양양했다. 안나를 굴복시켜 자신의 우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은근한 쾌감을 느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청소부의 늦은 도착을 은근히 꼬집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거는 어색한 기운을 풀어보려고 커피를 더 권했지만 마가리타 여사는 냉소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마가리타 여사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 나타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멋진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매니큐어가 빛나고 머리는 단정히 빗어넘긴 모습. 그 눈빛은 당당했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마가리타 여사는 순간 굳어졌다. 눈앞의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여인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안나의 어머니 니나라고 합니다. 마가리타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농촌에서 온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을 상상했는데 눈앞에 이 사람은 세련되고 품위 있는 여성, 비즈니스 우먼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당신이 설마 청소부? 그녀는 입술이 떨리며 더듬었다. 니나는 살짝 눈썹을 올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청소부? 아니요. 소개가 늦었네요. 전 자연의 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이건과 안나가 다가왔다. 안나는 시어머니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며 웃음을 참느라 애썼다. 이건 역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는 아내의 가족이 시골에서 단순히 농사만 짓고 사는 줄 알았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엄마, 안나가 조용히 말했다.
안녕, 딸아. 니나는 부드럽게 안내게 미소 지었다. 너희 아침 시간을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마가리타 여사는 애써 표정을 추스르고 공손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평정을 가장하려 애쓰고 있었다. 저 시골 아낙네로만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니나는 살짝 웃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시골 여인이 있답니다. 니나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파트가 아주 훌륭하네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감탄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자연을 더 좋아해요. 공기가 맑고 사람들 마음도 더 맑거든요. 마가리타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만든 오만한 이미지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앉으시겠어요, 니나 여사님? 이거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의자를 권했다. 고마워요, 이건. 니나는 자리에 앉았다. 근데 전 커피보단 허브차를 좋아해요. 제가 직접 재배한 약초차가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안내게 주었다. 딸아, 우리 차 한 잔 끓여주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차란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다.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마가리타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편견과 오만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이거는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성였다. 마가리타 여사는 니나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니나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가리타 여사님, 그녀는 차분히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저는 오늘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딸을 지키러 왔습니다. 누구도 제 딸을 깎아내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녀의 집에서라면 더더욱. 마가리타 여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니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이 제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압니다. 시골 촌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아는 안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려 애쓰고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마가리타 여사는 고개를 떨궜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니나의 말이 모두 옳다는 걸 느꼈다. 자기의 편견과 오만함이 부끄러웠다. 당신의 말이 제 딸뿐만 아니라 저를 모욕한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니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저와 제 남편은 딸을 사랑으로 길러왔습니다. 그런 딸이 멸시받고 상처받는 걸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 안나가 부엌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허브차를 잔에 따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런 그녀의 손을 니나는 살포시 잡았다. 안나야, 니나는 딸의 눈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넌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야. 절대 누구에게도 그걸 빼앗기지 마. 안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따뜻한 말은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다. 마가리타 여사는 입술을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니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니나의 눈에는 화도 경멸도 아닌 단단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저 청소는 싫지 않아요. 마가리타 여사님. 니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 전에 조건부터 명확히 합시다. 어떤 일이든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니까요. 마가리타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늘 자신이 조건을 제시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것이었다. 그녀는 수치와 자괴감에 얼굴을 붉혔다. 엄마, 이건희 작게 중얼거렸다. 그냥 하지 말아줘. 마가리타 여사는 아들에게 매서운 눈길을 보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한참의 정적 끝에 마가리타 여사는 애써 체면을 지키며 입을 열었다. 니나 여사님,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전 당신을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 말이 부적절했을 뿐입니다. 니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의문이 담겨 있었다. 부적절했을 뿐. 그녀는 조용히 되물었다. 당신은 제 딸과 그 가족을 분명히 무시했어요. 그건 작은 실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편견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마가리타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완벽한 사교계 여인의 가면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 그냥 안나가 살림에 좀 더 신경 썼으면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리나 청소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안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작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가리타 여사님, 여자가 집안일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와 맞지 않아요. 전 배우고 일하며 남편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제 살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전문 도우미를 고용하시면 되죠. 당신 돈으로. 마가리타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돈은 그녀의 무기이자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기가 무력해 보였다. 이거는 엄마가 점점 밀려가는 걸 보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엄마,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이제 그만해요. 안나는 내 아내예요. 난 그녀를 사랑해요. 제발 존중해 주세요. 마가리타 여사는 놀라움과 실망이 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들이 언제나 자기 뜻을 따를 거라 믿었는데 그 눈빛에서 단호함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아들도 자기 소나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알겠다 이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마음을 알겠구나. 노력해 볼게. 하지만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줬으면 해. 니나는 이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단숨에 바뀌진 않겠지만 오늘의 대화가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마가리타 여사님, 니나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을 그 출신이나 돈으로 판단하는 건 큰 실수예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해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마가리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가 만든 높은 벽에 스스로 갇힌 기분이었다. 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난 정말 엄마가 있어서 든든해. 나도 사랑해, 딸아. 니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니나는 마가리타 여사를 남겨두고 안나와 이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뒷모습엔 사랑과 자부심이 담긴 엄마의 기운이 느껴졌다. 전화할게. 그녀는 짧게 말하며 아파트를 떠났다. 그 순간 고급 승용차가 그녀를 태우고 가는 모습은 마치 시어머니 집안의 거만함을 함께 데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니나 여사가 떠난 뒤 아파트엔 고요함이 남았다. 마가리타 여사는 멍하니 한 곳만 응시했다. 이거는 처음으로 약해 보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반면 안나는 새로운 용기와 자존감을 느꼈다. 더는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안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더 있을 필요 없잖아. 이거는 순간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이건희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동안 안나는 홀로 거실에 서 있었다. 마음이 후련했다. 이승리는 오만함에 대한 작은 정이었고 그로 인해 자존심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조금 후 이건희 돌아왔다. 그는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안나, 미안해. 더 빨리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안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건. 네가 내 곁에 있어 주면 돼. 그걸로 충분해. 있을게. 약속할게. 다시는 너를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야. 안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이 이건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리라 믿었다. 며칠 뒤 마가리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 나야. 미안하다. 내 말과 행동이 잘못됐어. 부끄럽고 네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꼭 말하고 싶었어. 안나는 말없이 들었다. 고마워요, 시어머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알아. 기다릴게. 정말 미안하다. 전화를 끊은 뒤 안나는 이건을 바라봤다. 뭐래? 사과했어. 자신도 부끄럽다고. 이건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우리 함께라면. 며칠 뒤 안나는 고향집에서 엄마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었다. 딸아, 그 여자는 이제 어때? 니나가 물었다. 안나는 웃었다. 조금씩 변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결국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배웠겠지. 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딸아. 그리고 그걸 알아낸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